암살된 김정남 있잖아요. 북한 김정남. 김정남의 아들을 보호하고 있는 곳이 이제 천리마 민방이라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한솔을 보호하고 있는 단체인데 정치 데스크 팀이 이 김한솔과 관련해서 이 보호하고 있는 천리마 민방위의 정체를 좀 알만한 단서를 저희가 좀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부터 좀 짚어볼 텐데요. 먼저 김한솔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한솔의 모습을 보시고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Hi, my name'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Here's my passport.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and we're very grateful to. And we hope this gets better soon. Yeah. 자, 이제 뭐 김정남 다음 타깃이 이제 김한솔이다 이런 시각이 많잖아요, 강병규 기자. 근데 예. 김한솔 신변의 변화가 느껴지는 정황이 포착됐다면서요? 예, 그 천리마 민방위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11월 30일 날 새 글이 등록이 됐습니다. 일단 뭐 기사는 뭐 거의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예. 그 제목이 한민족 아닙니까? 라는 그런 제목의 그 글이거든요. 어. 내용이 뭐 간략히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남쪽 새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목숨 위협받는 동포들이 있는데 우리가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이 요청을 무시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제 뭐 도대체 우리가 한민족인데 그리고 뭐 어떻게 도와주지 않을 수가 있느냐. 뭐 우리가 공식적인 루트로 접근을 했지만 그들은 뭐 우리의 제안을 뭐 거부했다. 예. 이런 내용이 좀 요약이 돼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 글이 달려서 김한솔을 보호하고 있는 천리마 민방위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예. 이런 의심들이 많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탈북지원단체 천리마 민방인데 근데 좀 특이한 것이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 정치 데스크 TV 특히 강병규 기자가 열심히 보니까 티읕 시옷이라는 명의로 글이 올라왔어요. 이 천리마 민방위에 뭔가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추정되는 명의로 해서 글 올라온 게 처음이라면서요, 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천리마 민방위가 이제 영어 약자로 CCD인데 그 CCD 프로텍션이라는 이메일 주소만 늘 기재가 되어 있었고요. 저렇게 사람 이름의 어떤 초성만 딴 것 같은 느낌의 글은 처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뭐 사람 이름이 아니냐 해서 저희 팀끼리는 이름을 한번 붙여보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실제로 사람 이름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저런 양식의 글 자체가 조금 이례적이어서 눈길을 좀 끌었고요. 예. 그리고 저 글이 올라온 이후에 또 보니까 이제 여기서도 좀 글에서도 포착이 되는 걸 보면 곳곳에 좀 오타가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움직임을 움직임 이렇게 쓰기도 했고 약간 어문이 맞지 않는 듯한 어색한 문장이 좀 이제 포착이 돼서 이게 외국에서 어떤 이제 번역기를 돌려서 올린 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예. 어떤 글인지 조금 의구심을 많이 자아내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예, 천리마 민방위 단체의 이 정체가 저희가 조금 이제 단서가 포착이 돼서 전문가한테 좀 물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물었는데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한국 국정원은 배제를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아마 다른 나라 기관이 아닐까, 도움을 주는 기관이. 남한 정부에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좀 신빙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국정원이나 한국 정부하고의 협조는 잘 안 된다는 그 사람들이 말이 신빙성이 일단 있어 보입니다. 초성으로 이제 자신의 이름인 것처럼 공개를 했어요. 저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보고요. 그 이름을 구태여 문이면 문이라고 밝힐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아주 목숨을 건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야, 고영환 부원장 얘기를 들었는데 강병규 기자, 이 천리마 민방위에서 글을 올리면 북한에서는 항상 무언가 이렇게 일이 좀 있었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일주일 전에 우리가 이거 포착하고 같이 취재를 했는데 지금 항상 어떤 위협이 있었을 때마다 글을 올리지 않았겠냐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4월 19일 날 대선 후보 시절에는 후보들께 요청을 드리는 글이 있었는데 그 전에 사흘 전에 항상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어요. 4월에만 예. 3차례가 있었고 8월 26일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에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도 바로 전날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괌 폭격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기로 했었고요. 맞아요, 맞아요. 11월 30일 날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메시지 있잖아요. 한국 정부가 도움 요청을 묵살했다. 11월 13일 날에 오청성 병사가 귀순을 했죠. 그리고 이 글을 올리기 바로 전날에는 북한 화성 15형을 발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북한이 위협 수위, 도발 수위를 높일 때마다 항상 북한의 어떤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이 글이 올라왔던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김한솔도 김한솔이지만 김한솔의 동생이 있습니다. 김솔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매인데 이 김소리의 신변에도 약간 좀 변화가 예상되는 모습이 이준석 위원장 포착이 됐다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그렇죠. 이게 원래 SNS를 이분이 하는데 그 네. 김소리 씨가 그런데 SNS에 뭐 내용을 올린 걸 과거에 보면은 현재가 어둡기에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좀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원래 얼굴을 공개한 상태로 SNS를 이용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사진도 올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계정은 삭제하지 않았지만 얼굴 공개하지 않고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었던 게 뭐냐면은 그 도피하는 사람이 사진 올리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식별할 수 없게 올렸다 생각하겠지만은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그림자의 각도만으로도 위치를 특정하고 이렇게 하기도 한답니다. 대충.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주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사진을 쓰지 않도록 제가 생각에 누가 조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보호를 받고 있다면은. 자, 이게 이제 그런 건데요, 시청자 여러분. 김한솔 같은 경우는 평소에 보면은 암살 위협을 본격적으로 받기 전에는 막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나름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당시의 영상 보시고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really never met them in real life, so I really don't know how it became, how he became a dictator. There's a lot of people who are hungry and always just think twice and be thankful for what you have right now. I've always dreamed that one day I will go back and make things better and make it easier for the people there.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아까 천리마 민방위에 아니 목숨 위협받는 동포가 있는데 도움 요청을 무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글을 올렸다는 거는 강병규 기자 김한솔이 실제로 지금 암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저희도 취재를 좀 진행 중이고요. 예. 그리고 일단 김한솔에 대한 위협 소식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9월에도 이제 베이징에서 김한솔 암살조가 뭐 체포됐다는 그런 소문이 들렸고 여러 가지 뭐 북한 정부가 계속 김한솔을 추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려왔고요. 예. 뭐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김한솔의 위치를 추적을 하려면 뭐 김정남의 방식처럼 추적을 할 수 있다. 김정남도 같이 있던 그 여자가 알고 보니까 북한 정부가 심어놓은 스파이 아니었습니까? 그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휴민트라는 그런 인적 정보를 통해서 뭐 파악할 수 있다는 거를 충분히 전문가들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김한솔의 위협이 뭐 거리는 멀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피부상에 와닿는 그 위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김정은이요, 시청자 여러분, 형도 암살하고 지금 조카 목숨까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정작 본인의 신변은 또 걱정이 되는 모양이에요. 노은지 기자, 뭔가 통계 자료가 하나 나왔죠? 네, 점점 이제 외부 활동을 하는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건데 지금 보시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식 석상에 등장한 게 2012년이고 그 이듬해에는 212차례나 활동을 할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었는데 그 이후에 매년 수치가 좀 줄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28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93번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참수작전에 대한 어떤 위협 때문에 본인의 벤츠 차량이 아니라 그 부하 직원의 렉서스를 타고 이동한다. 그리고 새벽에만 이동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리마 민방위에 저희가 단서를 조금이나마 지금 포착을 했고요. 끊임없이 저희가 지금 정치데스크 팀이 추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김한솔의 정체 이런 것들 취재가 되는 대로 발빠르게 또 전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글이 등록이 됐습니다. 일단 뭐 기사는 뭐 거의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그 제목이 한민족 아닙니까?라는 그런 제목의 그 글이거든요. 그 내용이 뭐 간략히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남쪽 새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목숨 위협받는 동포들이 있는데 우리가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이 요청을 무시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제 뭐 도대체 우리가 한민족인데 그리고 뭐 어떻게 도와주지 않을 수가 있느냐. 뭐 우리가 공식적인 루트로 접근을 했지만 그들은 뭐 우리의 제안을 뭐 거부했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요약이 돼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 글이 달려서 김한솔을 보호하고 있는 천리마 민방위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많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탈북지원단체 천리마 민방인데 근데 좀 특이한 것이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 정치데스크 TV 특히 강병규 기자가 열심히 보니까 문, 티읕,
시옷이라는 명의로 글이 올라왔어요. 이 천리마 민방위에 뭔가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추정되는 명의로 해서 글 올라온 게 처음이라면서요, 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천리마 민방위가 이제 영어 약자로 CCD인데 그 CCD 프로텍션이라는 이메일 주소만 늘 기재가 되어 있었고요. 저렇게 사람 이름의 어떤 초성만 딴 것 같은 암살된 김정남 있잖아요. 북한 김정남. 김정남의 아들을 보호하고 있는 곳이 이제 천리마 민방이라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한솔을 보호하고 있는 단체인데 정치 데스크 팀이 이 김한솔과 관련해서 이 보호하고 있는 천리마 민방위의 정체를 좀 알만한 단서를 저희가 좀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부터 좀 짚어볼 텐데요. 먼저 김한솔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한솔의 모습을 보시고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Hi, my name'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Here's my passport.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and we're very grateful to. And we hope this gets better soon. Yeah. 자, 이제 뭐 김정남 다음 타깃이 이제 김한솔이다 이런 시각이 많잖아요, 강병규 기자. 근데 예. 김한솔 신변에 변화가 느껴지는 정황이 포착됐다면서요? 예, 그 천리마 민방위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11월 30일 날 새 같은 느낌의 글은 처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사람 이름이 아니냐 해서 저희 팀끼리는 이름을 한번 붙여보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실제로 사람 이름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저런 양식의 글 자체가 조금 이례적이어서 눈길이 좀 끌었고요. 예. 그리고 저 글이 올라온 이후에 또 보니까 이제 여기서도 좀 글에서도 포착이 되는 걸 보면 곳곳에 좀 오타가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움직임 이렇게 쓰기도 했고 약간 어문이 맞지 않는 듯한 어색한 문장이 좀 이제 포착이 돼서 이게 외국에서 어떤 이제 번역기를 돌려서 올린 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예. 어떤 글인지 조금 의구심을 많이 자아내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예, 천리마 민방위 단체의 이 정체가 저희가 조금 이제 단서가 포착이 돼서 전문가한테 좀 물었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물었는데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한국 국정원은 배제를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아마 다른 나라 기관이 아닐까, 도움을 주는 기관이. 남한 정부에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좀 신빙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국정원이나 한국 정부하고의 협조는 잘 안 된다는 그 사람들이 말이 신빙성이 일단 있어 보입니다. 초성으로 북한이 위협 수위, 도발 수위를 높일 때마다 항상 북한의 어떤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이 글이 올라왔던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김한솔도 김한솔이지만 김한솔의 동생이 있습니다. 김솔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매인데 이 김소리의 신변에도 약간 좀 변화가 예상되는 모습이 이준석 위원장 포착이 됐다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그렇죠. 이게 원래 SNS를 이분이 하는데 그 네. 김소리 씨가 그런데 SNS에 뭐 내용을 올린 걸 과거에 보면은 현재가 어둡기에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좀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원래 얼굴을 공개한 상태로 SNS를 이용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사진도 올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계정은 삭제하지 않았지만 얼굴 공개하지 않고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었던 게 뭐냐면은 그 도피하는 사람이 사진 올리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식별할 수 없게 올렸다 생각하겠지만은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그림자의 각도만으로도 위치를 특정하고 이렇게 하기도 한답니다. 대충.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주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사진을 쓰지 않도록 제가 생각에 누가 조언을 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보호를 받고 예. 있다면은. 자, 이게 이제 그런 건데요, 시청자 여러분. 김한솔 같은 경우는 평소에 보면은 암살 위협을 본격적으로 받기 전에는 막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도 이제 자신의 이름인 것처럼 공개를 했어요. 저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보고요. 그 이름을 구태여 문이면 문이라고 밝힐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아주 목숨을 건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야, 고영환 부원장 얘기를 들었는데 강병규 기자, 이 천리마 민방위에서 글을 올리면 북한에서는 항상 무언가 이렇게 일이 좀 있었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일주일 전에 우리가 이거 포착하고 같이 취재를 했는데 지금 항상 어떤 위협이 있었을 때마다 글을 올리지 않았겠냐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4월 19일 날 대선 후보 시절에는 후보들께 요청을 드리는 글이 있었는데 그 전에 사흘 전에 항상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어요. 4월에만 예. 3차례가 있었고
8월 26일 문재인 대통령 뭐 정부 출범 이후에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도 바로 전날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괌 폭격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기로 했었고요. 맞아요, 맞아요. 11월 30일 날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메시지 있잖아요. 한국 정부가 도움 요청을 묵살했다. 11월 13일 날에 오청성 병사가 귀순을 했죠. 그리고 이 글을 올리기 바로 전날에는 북한 화성 15형을 발사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항상